송영길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던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12일 하루에만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 되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깜빵에 갇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조국 부녀에 대해 전여욱 전 의원이 조민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구걸한다는 뜻의 앵벌이라는 말도 사용한 전 의원의 맹폭, 잠시 후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정숙 아주머니였더라면 북한 눈치 보느라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6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명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송영길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돈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당대회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는데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검찰은 현직 의원인 윤관석에 대한 강제 수사에까지 착수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정근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기점으로 윤관석 이외에도 또 다른 민주당 정치인까지 여러 명을 한 번에 싹 다 잡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검찰 수사에 큰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자택,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관석은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측이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이가 선거운동을 도왔던 송영길 캠프 측으로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건 아닌지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 윤관석은 민주당 내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윤관석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전당대회 동분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 야당 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이 민주당 패거리들처럼 덜 떨어진 집단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존해서 압수수색까지 벌이겠습니까? 이번 수사에 발단이 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이정근의 휴대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이정근에게 봉투 10개 준비됐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인데 이 휴대폰에서 윤관석을 비롯해 부패한 민주당 것들이 한데 엮은 굴비들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올 기세입니다. 이정근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바득바득 우겨댔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정근의 엄마 집을 샅샅이 뒤졌고 바로 그 집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 것들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정근은 통화 시에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기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통화 녹음 파일만 해도
수년치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정근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박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웅래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알선술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굴비 1번 이정근, 굴비 2번 노웅래, 예비굴비 3번 윤관석에 이어 예비굴비 4번도 곧 잡혀 들어갈 듯합니다. 예비굴비 4번은 누구냐고요?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이미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하자 청주시가 연고지이면서 청주집을 팔아버리고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남겨두는 똘똘한 집 한 채 노영민, 바로 그 노영민입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가져다 놓고 책 팔아먹을 때부터 돈 욕심 많은 줄은 알았지만 떳떳하지 못한 돈까지 받아먹으면서 살았다면 하루빨리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하경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도 한국복합물류의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공소장엔 문재인 정부 시절 유력 인사와 민주당 의원 등 무려 10여 명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줄줄이 묶인 굴비들, 총 10마리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윤관석의 경우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만큼 이번 수사의 종착지는 송영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편 이정근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9억 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불법으로 받은 신발과 가방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정근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재판부가 되려 3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엄마 집에 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재판부가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사의 판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조국과 딸 조민이 북콘서트를 개최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병원비, 변호사비 걱정한다고 앵벌이 영업 멘트도 절대 빼먹지 않는다. 2억 4천만 원 영치금으로 모자란다고 징징대는 철판 조국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가족이 거지들도 아니고 돈 한 푼만 주세요 라며 앵벌이 영업을 했다는 말인 걸까요? 전여옥 전 의원이 한 말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12일 조국, 조민, 즐거운 인생이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사는 게 아주 즐겁대요. 앞으로 직업은 프로 소속러, 조국왈, 인간 조국으로, 시민 조국으로 살겠다. 될까요? 그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에게 사기친 비인간적 조국 평생, 특권에 쩌들어 딸까지 귀족 행세라며 책 팔겠다고 뇌가 썩은 좌파들 호주머니 털며 버버리 담요 덮는 센스? 라고 비꼬았습니다. 진품인지 짱통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민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조국 북콘서트에서 지 아버지 옆에 앉아 버버리 디자인의 머플러 같은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조국 부녀가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롯데자이언츠 난감하겠다. 롯데 팬들 왜 함부로 롯데자이언츠를 파냐고 난리라면서 다음은 야구장 앞에서 책 앵벌이 콘서트 할 건가 봐요. 라고 저격했습니다. 조국은 이날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갈 것을 되뇌고 있다면서 담담하게 당당하게 삶을 견디고 살아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부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감옥 안에서 살고 계신데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국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러 온 부산 시민들 역시 대단하신데요. 딸인 조민이 무대에 오르기 전 조국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딸이 지난 10년간 의사 자격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무료 봉사를 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봉사를 무료로 하지 유료 봉사를 하겠습니까? 무료 봉사라고 말한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정경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했습니다. 조국은 엄마로서 딸 학교 문제가 그렇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엄마로서 딸 학벌을 이것저것 조작을 했는데 그걸 들켜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조국은 몸이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병원비, 변호사비 등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형 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치금 2억 4천만 원 받은 정경심이 병원비 걱정, 변호사비 걱정을 한다니, 이러니 전여옥 전 의원이 앵벌이 영업 멘트도 절대 빼먹지 않는다고 맹폭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국이 서울대 교수도 잘리고 만약 할 일이 없다면 출판사 영업팀에 취직해보는 건 어떨지 강력 추천하면서 이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이러한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국립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1977년 고교생 납북 피해자 이민교 씨의 어머니 김태옥 씨를 비롯한 10명의 납북 억류자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최성룡 납북 피해자 가족연합회 이사장과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등 관련 단체 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에게 납북 봉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필사적으로 등한시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120대 국정과제에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